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계십니까? 원하는 삶이 있는데 현실은 다르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바뀌는 게 없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혹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건 아닐까? 그 생각,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방식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원리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 주변 환경, 타고난 운.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면 밖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더 많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동안 수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입니다. 현실은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의식 안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기적의 현실화 연구소의 핵심 명제입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느낌과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반복, 그리고 느낌. 말이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 말해도 속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결핍입니다. 잠재의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느낌을 읽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확언을 해왔는데 안 됐다면 이것이 이유입니다.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보내는 신호가 반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냐고요? 더 강하게 확언하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대신 나의 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풍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보다 저항감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느낌을 바꾸면 정말 현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뇌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1995년 하버드 의대 연구입니다. 피아노를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머릿속으로만 연습한 그룹. 5일 후 뇌를 스캔했더니 두 그룹의 뇌 변화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선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느낌과 이미지가 뇌의 회로를 실제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원리를 수만 명에게 적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95%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어제의 뇌를 다시 가동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 그리고 똑같은 현실. 잠깐,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어제의 뇌를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반복, 회로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보다 의식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입니다.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도 실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1도에서 99도까지 겉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뜨거운 물입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합니다. 의식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내면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경회로가 서서히 재배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그게 아닙니다. 99도에서 멈춘 겁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땅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씨앗을 파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100도가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99도구나. 조금만 더. 싸우지 말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의식을 다루는 핵심 기술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매일의 실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의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매일 반복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3주면 뇌의 기본 반응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 심고 아침에 설치하고 낮에 지키는 하나의 연결된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이 매일 돌아가면서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서 현실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취침 전 5분,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은 하루 중 잠재의식에 가장 깊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식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이 순간 심어주는 이미지와 감정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 3단계는 그것은 잠들기 직전 잠재의식에 두려움을 마지막으로 심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르게 하십시오.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단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됐어 라고 전화하는 그 순간, 그 목소리, 그 눈물, 그 가슴 벅참, 그 감각 속으로 들어가서 잠드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 아침 10분, 뇌에 새로운 회로를 설치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씨앗을 심었다면 아침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간 뇌는 어제의 회로를 다시 가동하려 합니다. 핸드폰을 보는 순간 뇌는 외부 정보로 채워지고 어제의 패턴이 그대로 복사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눈을 감으십시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그 장면으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 표정, 그 공간, 그 온도, 그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하버드 연구가 증명했듯 뇌는 이 10분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회로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세 번째, 낮 동안 의식의 관찰자로 머무는 것입니다. 밤에 심고 아침에 설치했다면 낮은 그것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것은 과거의 신경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건 과거에 내가 만든 패턴이야. 지금의 나는 변화하는 중이야. 이 한 문장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매일 그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것이 의식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실화 연구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 잠재의식은 느낌을 통해 작동한다는 사실, 뇌는 반복되는 경험으로 재배선된다는 과학, 그리고 99도에서 멈추지 않는 인내. 이것을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현실은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이루어진 그 장면, 그 감각 하나를 느끼며 잠드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현실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댓글로 나는 내 의식으로 현실을 창조한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 선언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는 순간이 당신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외칠수록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더 답답해지고 현실은 더 나빠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밤마다 불안을 떨쳐내려 필사적으로 명상을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더 거대한 불안의 파도가 당신을 덮치지는 않습니까? 가족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절대 해서는 안 될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 동안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홍색 코끼리의 긴 코도 커다란 귀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머릿속엔 이미 분홍색 코끼리가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반동 효과이자 오늘 우리가 다룰 잠재의식의 역설입니다. 가난하기 싫어 라고 외칠 때 잠재의식은 가난에만 집중하고 불안을 없애야 해 라고 저항할 때 뇌는 불안의 신경회로를 더 단단하게 굳힙니다. 당신은 지금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평생 서로 만난 적 없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의식의 비밀을 발견한 두 명의 대가 에밀 쿠에와 레스터 레분슨을 모셨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사라진다 는 하나의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바꾸는 진정한 의식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유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노력 역전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지와 상상이 충돌하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여러분이 발표를 앞두고 떨지 말아야지 라고 의지를 불태우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의지는 평온을 외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강렬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잘하려고 애쓰면 쓸수록 잠재의식은 실패의 상상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당신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듭니다. 쿠에는 널빤지 실험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널빤지를 걷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널빤지를
30m 높이의 건물 사이에 걸쳐놓으면 어떨까요? 당신은 똑바로 걸어야 해 라고 의지를 내지만 마음속엔 이미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이 지배적입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상상은 더 격렬하게 반항하며 당신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확언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치는 의지의 이면에 사실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상상이 도사리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느낌을 선택합니다. 잠재의식은 강요당할 때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쿠에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부드러운 암시만을 허용한다. 에밀 쿠에가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를 파헤쳤다면 물리학자였던 레스터 레븐스는 그 지옥 같은 역설에서 빠져나오는 실전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가 스스로를 치유하며 깨달은 진실은 놀랍게도 에밀 쿠에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레스터는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이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없애려 하는 행위는 사실 그 생각을 실체로 인정하고 꽉 붙잡고 있는 행위입니다. 레스터는 이를 뜨거운 석탄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왜 뜨겁냐고 비명을 지르며 석탄을 더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해 라고 소리치면서 손에는 잔뜩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석탄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레스터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에밀 쿠에가 경고했던 의지의 충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허용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 가슴에 불안함이 있구나. 잠시 여기 머물러도 좋다. 라고 말하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에너지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할 때 편도체의 공포 반응은 줄어들고 전두엽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에밀 쿠에가 말한 부드러운 암시가 들어갈 공간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레스터 레븐슨과 에밀 쿠에 두 거장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이 원하던 현실이 비로소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이 두 거장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불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정확히는 나는 불안이라는 구름을 지켜보고 있는 하늘이다가 맞습니다. 당신이 이 생각을 없애야 해 라고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 구름과 싸우는 꼴이 됩니다. 구름과 싸워서 이긴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늘은 그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먹구름이 오든 태풍이 치든 하늘 자체는 단 한 번도 상처 입거나 오염되지 않습니다. 에밀 쿠에와 레스터 레븐슨이 발견한 진정한 현실화의 비밀은 바로 이 하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무게를 두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저항하지 않는 고요한 관찰자의 상태. 그 상태에서만 잠재의식은 당신의 명령을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돈은 의식 확장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구름과 싸우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이 광활한 하늘임을 깨닫는 순간 풍요라는 햇살은 막아선 것 없이 당신의 삶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거장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기적의 현실화 연구소만의 3단계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항복과 감각 허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저항을 멈추고 지금 내 몸 어디가 답답한가를 찾으세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조금 더 느껴져도 괜찮다라고 허용하세요. 당신의 몸을 그 감정이 잠시 머물다가는 빈 방으로 내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부드러운 내려놓기입니다.
그 느낌을 향해 가볍게 물으세요. 나는 이 느낌을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잠시 놓아줄 수 있는가? 답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의식을 싸우는 자에서 놓아주는 자로 전환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전체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에밀 쿠에의 전설적인 문장을 읊조리세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특정 문제와 씨름하지 않는 이 포괄적인 문장은 잠재의식의 검열을 피해 당신의 존재 전체를 긍정의 주파수로 재배선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싸울수록 더 깊은 늪에 빠졌는지 그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에밀 쿠에는 우리에게 의지로 잠재의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지혜를 주었고, 레스터 레븐스는 저항을 멈추고 허용하는 것이 곧 진정한 창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만난 적 없는 두 거장이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며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름 뒤에 숨어있던 태양을 볼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잠시 빛을 잃었던 광활한 하늘이 서 있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 미소 지어주세요. 그리고 고생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저항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현실은 기적처럼 재배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곧 현실이 됩니다. 이 영상을 마치는 지금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댓글로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저항하기를 멈추고 모든 흐름을 허용하는 광활한 하늘입니다. 당신의 이 한마디가 새로운 현실을 여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기분 좋은 설렘보다는 오늘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업무나 어제 다 끝내지 못한 걱정거리들이 먼저 여러분의 아침을 가로막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보통 기분 나쁜 생각이 들면 아침부터 왜 이래 생각하지 말자 라며 억지로 그 생각을 밀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억누를수록 그 생각은 더 선명해지고 마치 아침 안개처럼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뿌옇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맨손으로 바다를 꾹꾹 눌러 잠재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럴수록 당신의 옷은 더 젖고 파도는 더 거세게 요동칠 뿐입니다. 오늘 저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의 날카로운 실험 데이터와 현대의 깨달은 스승으로 불리는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깊은 통찰을 결합해 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의 아침을 지키려던 노력이 항상 실패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어떻게 해야 단 1초 만에 그 생각의 지옥에서 우아하게 걸어 나와 빛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유일한 해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괴롭혀온 생각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 할 때마다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 교수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백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웨그너 교수는 피실험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절대 흰색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백곰이 떠오른다면 바로 종을 치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렬하게 백곰을 떠올렸습니다. 웨그너 교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백곰을 생각하지 말자고 명령하는 실행 프로세스와 혹시 지금 백곰을 생각하고 있나? 라고 감시하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입니다. 문제는 이 감시 프로세스가 백곰을 감시하기 위해 뇌 속에서 끊임없이 백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불안해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라고 다짐하는 그 찰나에 당신의 뇌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키워드에 온통 점령당하게 됩니다. 생각과 싸우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생각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땔감이 되는 꼴입니다. 과학이 생각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를 경고했다면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명 보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톨레는 현대인이 겪는 모든 고통에 뿌리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머릿속에서 오늘도 힘들 거야, 너는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목소리를 나 자신의 진심이라고 믿고 그 목소리와 싸우거나 비굴하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톨레는 단언합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광활한 인식 그 자체다. 뇌과학의 관점에서도 이는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감정의 폭주를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활동이 잦아들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톨레가 강조하는 현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친 파도와 싸우며 허우적거리는 서퍼가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났다 부서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깊은 바다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일 뿐 결코 바다의 본질을 더럽히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 우리의 의식 또한 하늘과 구름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걱정의 구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바로 저 시커먼 구름이다 라고 믿어버리면 하루 종일 폭풍우가 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저 구름을 품고 있는 하늘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구름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여성이 겪은 매우 극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공포라는 거대한 먹구름에 갇혀 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톨레의 가르침을 통해 정체성을 전환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지금 내 몸과 마음의 공간 속에 공포라는 차가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나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구름처럼 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구름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광활한 하늘과 같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절망이 아닌 깊은 존재의 기쁨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정체성을 생각에서 인식으로 옮기는 순간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해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의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 고통을 자처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부정 편향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의 인간의 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혹시 사자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추측을 나 자신과 동일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개체만이 살아남아 유전자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아침마다 맹수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낡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의식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의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나의 뇌가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과거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톨레와 웨그너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저항을 완전히 멈추고 생각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황금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찬란하게 바꿔줄 과학적으로 입증된 즉각 대응 매뉴얼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원치 않는 생각이 여러분을 덮칠 때 이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실행하십시오. 첫째, 3인칭 라벨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이름을 붙이세요. 아, 내 뇌가 지금 불안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구나.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감정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만으로도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의 활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합니다. 나를 주어에서 빼고 그 현상을 제3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순간 생각의 독성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둘째, 비판단적 수용입니다. 데니얼 웨그너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며 생각을 밀어내지 마세요. 백고마, 아침부터 또 왔니? 그래, 거기 잠시 머물다 가렴 이라고 허용하는 겁니다. 당신은 깊고 넓은 바다입니다.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의 본질인 바다 밑바닥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않으면 반동 효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의 감각으로 닫 내리기입니다. 의식의 에너지를 생각에서 감각으로 강제로 옮기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바닥의 단단한 촉감, 손을 씻을 때 느껴지는 물의 온도 혹은 커피잔의 따뜻함에 단 10초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인 감각과 추상적인 생각을 동시에 강력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각에 집중하는 그 1초의 찰나, 백곰은 먹이를 잃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데니얼 웨그너가 실험으로 증명했듯 생각과 싸우는 것은 패배가 예정된 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에크하르트 톨레가 삶으로 보여주었듯 그 부질없는 싸움을 멈추고 고요한 관찰자가 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은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파도는 결코 바다를 바꿀 수 없고 구름은 영원히 하늘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는 거대한 인식의 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싸우느라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자라는 빛을 켜고 여러분 본연의 풍요와 평온을 누리십시오. 오늘의 깨달음을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확정짓기 위해 지금 댓글로 짧고 강렬하게 선언해 주세요.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며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여러분의 이 짧은 선언 한 줄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으로 바꾸고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창조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하며 오늘 하루는 이미 축복입니다.
이미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